네, 주주의 세계로 오후장 문을 더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박창윤 파트너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이제 국감에서의 언급이 시장의 큰 이슈였잖아요. 네, 그렇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으로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좀 상승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일부 좀 흔들림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3억 대주주 양도세 이와 관련돼서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2017년에 이미 만들어진 대주주 양도세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지를 하지만 지금 국민청원까지도 올라가고 청와대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완화책 자체가 기재부 원칙적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수정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주주 양도세 원칙 고수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일중 흐름을 딱 보여주시면 이야기가 나온 것이 12시쯤이었거든요. 그렇죠. 점심 때. 근데 그때 딱 나왔을 때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좀 무서운 것 같아서 확 지금 상승폭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압까지 떨어졌다가 설마 그러겠어? 좀 수정이 나오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다시 올리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좀 표출이 될 찰나에 다시 한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카드는 아직까지 희망을 끄는 살아 있다는 부분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시장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믿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네. 부분이 수급이었거든요. 네. 수급을 딱 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딱 그때 개인이 매수 규모를 다 줄였어요. 네. 근데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 규모를 확 늘렸단 말이에요. 딱 그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뭐 이런 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뉴스에 크게 좌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던 코스닥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코스피의 경우 이런 뉴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물량 자체가 좀 나오고 있었고요. 코스닥 기술주, 성장주 대비해서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 같은 경우가 12시 기점으로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확 밀렸었을 때 오히려 개인들은 스마트머니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안 모습-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자체를 고수를 하는데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부적 정치권 내부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좀 절충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양도세 인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을 끄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그리고 매매는 해도 되는 거죠? 네, 트레이딩 매매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꾸준히 시장에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 수소차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차까지 친환경 인프라 이런 구축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 당선 가능성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런 쪽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중에는 이런 쪽을 중심으로 계속 꾸준히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뭐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해 주시지만 우리 또 그린 뉴딜이라는 교집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머스트헤브 업종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정이 있을 것이다 믿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일단 오늘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또 워낙 이쪽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20%씩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하는 업종이 바로 이런 업종이에요. 최근에 보면요.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다 나왔습니다. 뭐 CS 윈드라든지 삼강 M&T 같은 대표적인 풍력주나 최근에 니콜라 관련 논란이 있었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유독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서 10월 내내
바이든 관련해서 우세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쪽은 계속해서 그래? 그러면 친환경 사야지, 신재생 에너지 네. 이런 쪽이 수혜야. 이러면서 계속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심이 이런 저가 매수세 그리고 이런 개별적인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모멘텀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같으면 오히려 지금 고점 대비 30% 조정 나왔으니까 이런 쪽은 좀 그러니까 손절 라인 때 이런 부분만 확실하게 잡아가신다면 네. 트레이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머스트헤브 업종 맞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고 보면은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뭐 모토닉, 대우부품, 네. 일부 이제 수소차까지 여기서 이제 순환이 도는데 다 얘기하시는 부분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최근에 보면요, 이쪽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나라이맨디나 그다음에 나인테크, 나인테크. 그다음에 최근에 인지컨트롤스, 맞아요. 현대전공, 그리고 뭐 신규로 뭐 이런 종목들을 찾는 과정에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현대공업. 현대공업 네. 전공도 있고 현대공업 죄송합니다. 평화전공. 평화전공. 네. 저도 헷갈리긴 하네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나인테크나 나라 M&D 같은 경우 일전에 한번 공략주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긴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 새로운 종목들을 찾는 가운데서 수소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뭐 GMB 코리아 같은 경우 앞서 VI 걸리기도 네. 했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 폭 자체를 많이 반납하긴 했었지만 그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JNK 히터라든지 일진다이아, 뭐 대우부품, 동아화성 등 관련주도 꽤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딱 이거예요. 친환경. 그러니까 바이든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네. 바이든의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친환경이라는 얘기고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라든지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앞서 말씀하셨던 현대공업 같은 기존에 현대차의 그저 그런 부품을 만드는 업체였다면 최근에는 친환경 쪽과 일부분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네.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수소차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JNK 히터나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쪽이라든지 오늘 세게 올라가고 있는 뭐 대우부품 같은 경우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도업체로서 꾸준히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르면 사실 적절히 수익 실현하고 빠졌을 때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추격 매수, 그러니까 오르는 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는 좀 쉬고 수소차가 조금 더 강하면 네. 오늘 같은 날은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한정된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우부품이 12%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단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 즉 아. 예를 들어서 좀 덜 오른 친구들, 1~2% 정도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페어, 키를 맞추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다른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수소가 강할 때 수소에서 덜 오른 쪽을 덜 보는 오른 게 더 쪽을 낫다는 보는 게 거죠.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거 있어요? 지금 보면 대우부품 같은 경우가 선도업체로서 지금 12%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뒷단을 따라가고 있는 친구가 시노펙스라든지 EM코리아 뭐 이런 친구, GMB 코리아 이런 친구인데 못 오른 친구들 보면요. JNK 히터라든지 풍국주정 그리고 일진다이아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강보합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쪽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히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다른 업종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도 순환매를 염두에 두고 미리 포지셔닝 할 수 있다. 즉 10몇%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네. 덜 오른 거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탑픽 업종은 맞는데 쉬어갈 때 어떻게 투자 그 매매 팁을 가져갈까 했을 때는 오늘 이제 수소차가 강할 때는 수소차에서 덜 오른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종목 안에서 그렇죠. 일진다이아는 풍국주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더 유효하겠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개별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순환도 맞아요. 돌고 지금 상승률 상만 보더라도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개별주의 각계 전투 속에서 눈에 띄는 것과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오늘 강하지만 강한 종목 따라잡기보다 그 다음 차례를 또 볼 수 있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쉬는 종목 안에서 좀 종목을 선별해 보고 싶어서 넣은 이슈거든요. 개별주 각계 전투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친환경과 연관이 지어 있는 최근에 업황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운수 장비, 즉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친환경 부품을 새롭게 한다는 기업들이 갑자기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고 싶기는 했어요, 사실. 근데 변동성이 워낙 커서 사실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오늘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신성 ENG였습니다. 대장주고요. 근데 네. 오늘 제가 사실은 공략적으로 준비해 온 게 바로 이쪽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신성 ENG가 워낙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와 놓아 보았고, 네. 다만 이제 대장주 역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순환매단에서 신성 ENG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상하게 원전 관련주, 그중에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오르비텍 최근에 왜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게 그 뉴스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보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 관리 용역 이와 관련된 공급 모멘텀이다 이러는데 뭔가 설명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런 것만 보기에는. 그러면서 아까 뭐 우양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혹시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원전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았는데 딱히 그런 이슈는 없거든요. 뚜렷한 건 또 없죠. 뚜렷한 것도 없어요. 어. 완전히 수급적인 이슈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17%, 아까는 뭐 20% 넘어가기도 했었죠. 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요. 뭐 개별적인 종목에서 최근에 이제 뭐 그 대우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있고요. 하지만 뭐 그 현대차, 기아차 부품단에서 아예 뭐 한 몇백억 되는 이런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튀죠. 막 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연장선상에서 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고요. 뭐 자이글이라든지 그리고 캠트로스가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이쪽 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수화기 같다면 오늘은 맞아요. 캠트로스인 것 맞아요. 같아요. 어제 이소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있지 그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네.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소학을 날려버렸잖아요. 그 네. 무거운 종목을. 그러면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이쪽과 관련 있는 종목이거든요. 2차 전지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목이 아니라 계속 그 소외주. 곁다리로 있었던 그렇죠. 종목들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소외주를 찾는 것 같고, 현대차 이런 부품주 단에서도 아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절 쳐다봤었던, 사실 옛날에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예 소외주에서 펠리세이드 관련주로 한번 언급이 되었을 뿐 네. 그다음부터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던 종목이고, 인치 그러니까요. 컨트롤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중심에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 안에서 눈에 띄었던 조금 더 힘을 가져갈 음. 수 있겠다라고 봤던 종목들이 있으세요? 뭐 사실 저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나인테크, 나라임앤디, 인치 컨트롤스입니다. 오늘 딱 그 친구들 빠지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빠지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은 선수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는 빠지는데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지금 보시면요.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추세가 안 깨졌어요, 다들. 그 세 종목이 공통적으로 20선이 안 깨졌단 말이에요. 20선 전후 오면 사볼 것 같습니다, 저는. 오. 왜냐하면 변동성이 보시면요. 고점 찍고 이틀 만에 30%가 빠졌어요. 나인테크나 나라이멘드 보시면요. 네. 그리고 30% 빠진 다음에 어느 순간에 전고점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뭐 조금 빠진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거의 올라간 종목도 있고 20% 넘게 올라갔잖아요. 이 친구들만 유독 강했어요. 유독 강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 내가 매매에 자신 있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눈 딱 감고 20선 전후까지 딱 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매매도 가능할 것 같아요. 21선까지 내려올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변동성이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틀 만에 30% 빠지는 네.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제도 20몇 프로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빠질 때 기다려서 이런 쪽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별주로서는 신성 ENG나 오르비텍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비텍 오르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데 관심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원전 관련해서 아까 뭐 우진 같은 경우가 그 VI 걸리면서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르비텍하고 이쪽이 계속해서 이유도 없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저는 관심이 더 쏠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까지 다 알게 되면 이미 상승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주이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뽑아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계전투 안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슈가 있는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피드라고 애플이 네. 또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제 13일에 아이폰 12 5G 폰 공개를 앞두고 확실히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죠. 하이스피드라고. 쉬고 있는 애플주도 오늘 LG에노텍이 좀 오르고 이제 5G까지 잊혀졌었어요, 요즘에. 예, 맞아요.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이쪽은 좀
다시 지켜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 거는 같은데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한테 밀리나요? 신재생 에너지한테 밀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핸드셋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삼성 쪽이 중국 쪽으로 외주 주는 쪽하고 그리고 카메라 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최종 조립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런 단가 인하 경쟁 심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보다는 애플량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상승 여력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그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런 애플 관련주라기보다는 인프라 투자 확대하는 데 있어서 버라이즌이나 AT&T 이런 쪽의 수주 이런 부분이 가시화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 시설 설치 이런 부분이 가시화될 때쯤 즉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 있잖아요. 네. 그 시점에 좀 연말 전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 애플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 딱 세 종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량 얘기 나오면요. 하이비전 시스템을 1차적으로 눈이 띄고요. 그리고 이번에 3D 센싱 모듈 탑재한 이런 3D 라이다 이런 쪽을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나무가하고 옵트론텍입니다. 이 세 종목.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옵트론텍을 1차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스펙 중에서 그 우리가 이어폰 꽂는 잭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딱 두 종목 더 보시면 됩니다. ITM 반도체와 더구전자. 즉 이런 네. 그 에어팟 관련된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량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상승 여력 자체가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일 눈에 가는 종목은요? 일단 그 차트라든지 흐름을 보면요, 저는 나무가가 좀 눈에 나무가를 띄더라고요. 좀 나무가를 쉬어가고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나무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옵트론텍이나 하이비전 시스템 크게 조정 나왔을 때도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을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5G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쪽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나오면 몰라요. 즉 11월 15일 전후, 11월 15일이 이때 보니까 주말 연휴라서 11월 13일 정도 될 네. 것 같은데 그때 전후까지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1, 2분기 이렇게 실적 좀 부진했었던 부분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올라온다.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자 이러면서 실적 시즌 전후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면 투자 적기 자체는 대략 10월 중순에서 말 그리고 12월 중순 이 정도까지 숫자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딱 숫자 보는 종목은 대장은 KMW 보고 있고요. 오이솔루션 보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 즉 2분기에도 네트워크 장비 주요 장비 중에서 흑자 났던 친구들 위주로만 대응을 할 거고요. 실제 투자라든지 이런 집행 자체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이런 식으로 보면서 점진적으로 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다. 네, 그렇죠. 나 사실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수소차 중에서 이제 키 맞추기를 볼 수 있는 쪽에서의 관심도 유효하지만 네. 신성 ENG를 개별주안을 보셨을 때는 여전히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좀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쪽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바이든하고 트럼프 얘기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관련해서는 항상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실적 시즌에 묻혀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도 섹터도 없고 주도주도 없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개별주 장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유니슨이네요. 네, 바로 말씀드리면 유니슨입니다. 네. 유니슨 같은 경우가 오늘 신성 ENG를 바라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체크를 했던 종목이에요. 유니슨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죠. 일본 도시바에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아네모이 펀드로 변경이 되면서 특히나 국내향 이런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숫자, 사업 보고서를 좀 뜯어보다 보면 2018년에 대략 매출 한 1,400억 정도 그 매출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국내향 매출 비중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한 1,400억 정도가 제가 그 국내향 매출로 그때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 보면 국내향 매출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주주가 도시바인데 물량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던 것이 최대 주주가 바뀌고 나서 최대 주주 바뀐 이후에 국내향 매출이라든지 정책적인 수혜 이런 부분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든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해 10월 내내 계속해서 꾸준히 매매해 가야 되는데 신성 ENG가 먼저 뽑았기 때문에 그 밑단에서 따라갈 수 있는 친구로서는 상대적으로 도로랐던 유니슨 같은 경우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날 말고 좀 쉴 때 살까요? 오늘 얘가 지금
신성 ENG 같은 경우가 오늘 이렇게 세게 올라가면서 앞서 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다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도 보면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이미 30% 이상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키 맞추기 관점에서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대략 한 7,000원까지 현 시점에서 업사이드 감안하고 기존에 7,90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7,000원까지만 보고 있고 손절 라인 때는 현 시점에서 한 10% 정도 다양 있는 5,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공개 방송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런 친환경, 즉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완전 개별주 각계전투 양상 속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돼서도 친환경 차량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가능한 토픽 이런 부분 살펴볼 테니까요.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에 공개방송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장에 대한 이야기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